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토플 바비안입니다. 자, 체감상 토플의 변화가 찾아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23년도 7월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에 대한 대비와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7월 26일 이후부터 그 변화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긴 시험이 2시간 이내에 응시 완료가 가능해져요. 시험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더미 문제가 삭제가 되는데 이 토플을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더미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더미는 ETS의 어떤 리서치 용도로 쓰여지는 퀘션으로서 이제 리딩과 리스닝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퀘션이 맞아도 틀려도 점수에 포함은 안 돼요. 근데 그런 더미 문제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리딩의 문항수도 감소가 돼요. 자, 지금의 이 부분이 가장 변화의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쭉 유지를 해오고 있었던 라이팅의 유형이 지금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만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현행되는 토플의 시험은요. 리딩이 여기에서 기존의 30문제 문항이고 더미 문제가 추가돼서 40문항이었었는데 이것이 문항수가 여기에서 더미 문제가 빠지고 기존의 정규 문제 10문제가 여기서 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더미 문제가 사라지고 또 기존의 10문제도 빠지게 돼서 20문항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원래는 해결한 데 있어가지고 54에서 72분까지가 소요가 됐는데 이 시간이 여기에서 문항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35분의 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리스닝인데요. 리딩은 정규 문제 10문제가 더미 문제가 같이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리스닝은 여기에서 정규 문제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의 더미로 들어왔던 문제들이 나가면서 이것이 28문항으로 여기서 바뀌게 되고요. 기존에 소요됐던 41분에서 더미까지 합쳐가지고 57분이라는 소요 시간이 여기에서 36분이라는 시간으로 감소가 됩니다. 자, 스피킹은요. 기존의 4가지의 유형이 나오던 체제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쭉 들어간다라 보시면 되고요. 이 4가지의 유형을 처리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16분의 소요 시간이었어요. 유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그대로 16분이 유지가 돼요. 라이팅이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2가지의 여기에서 태스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에세이를 2편을 써야 됐고요. 자, 2가지의 에세이를 쓰는 점은 변화가 없는데 그 둘 중에 한 유형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한 유형이 조금 더 가벼운 유형으로 바뀌고 소요 시간이 여기에서 기존의 50분에서 29분의 평균 소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우리가 요 토플 시험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소요 시간을 봤을 때는 3시간 넘게도 걸렸었는데 이게 2시간 이내로 시험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점 좀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그 변화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딩을 보시면요. 더미 문제가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리딩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문항이 감소가 되는데 문항이 어느 정도가 감소가 되냐면 기존의 정규 문제, 그러니까 더미 문제를 제외하고 30문제에서 10문항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0문항이 되고요. 기존에 여기에서 54분에서 더미 포함해서 72분이 35분으로 여기에서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지문이나 유형의 도입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 거에서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한 배점이나 점수 체계, 여러 가지 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의 변경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스닝은 리딩처럼 좀 정규 문제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자, 정규 문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더미 문제, 그러니까 리서치 용도로 들어갔던 unscored question, 채점이 안 되는 문제들만 여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문제 유형의 개수와 그리고 어떤 문항수는 전부 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강연과 대화라고 하는 어떤 큰 2가지의 내용이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이나 점수 체계에 있어서도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닝의 전체의 변경 사항이었고요. 스피킹은 기존 거의 현행 토플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기존 문제 유형이 모두가 유지가 되면서 독립형, 통합형이 나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점수를 주는 어떤 점수 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팅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좀 기다리고 계셨던 변화점일 텐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1번은 통합형 문제가 나왔고요. 뭔가를 보고 들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적었던 것들을 쭉 한번 여기에서 정보 전달하는 에세이. 그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2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길게 썼던 장문의 에세이 있잖아요. 그 2번이 여기에서
새로운 에카데믹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신유형으로 대체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통합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에카데믹한 디스커션이 굉장히 짧아요. 기존에 우리가 써야 됐던 2번의 에세이에서는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300단어의 어떤 그 표준 권장량의 단어를 넘어야 됐었는데 기존에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긴 에세이와는 달리 이 에카데믹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거는 10분 만에 100단어 이상만 최소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소요 시간이 여기에서 기존의 50분에서 29분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표도 약간의 변경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2번에 있는 어떤 유형이 새로운 신유형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여기에서 그레이딩하는 시스템마저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그 2번에 있는 독립형 문제가 바뀌는 체제예요. 자, 어떤 식의 화면에 그 모니터에 뜨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교수의 질문이 여기 뜨게 됩니다. 교수가 여기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자,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2명의 학생이 각자의 의견을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 쭉 자기의 논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션을 내가 직접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관련된 에세이를 쭉 여기에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2명의 학생의 의견을 참고를 해가지고 너무 참고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고 여전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독립형 에세이처럼 자기의 의견이 또렷하게 나와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지금 디스커션에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서 상관없는 내용을 말할 수는 없겠죠. 교수가 물어보는 주제 그리고 2명의 학생이 여기에서 말하는 논지 요것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쭉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이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학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적절한 근거와 함께 설득적인 글을 쓰는 게 persuasive essay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여기에 디스커션에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되겠지만 너무나 여기에 있는 이 2 학생의 있는 의견을 너무나 참고해서 많이 패러프레이즈를 하거나 그쪽으로 중심이 치우치게 되면 본인의 어떠한 내용의 의견들이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채점자가 바라는 persuasive essay는 좀 덜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잠깐 화면에 봤었던 그 문제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가? 자, 그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요. 화면의 맨 위에 나오는 디렉션 같은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이 10분 동안에 100단어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at least예요. 자, 우리가요. 100단어에 딱 맞춰 쓰는 게 아니라 100단어가 훌쩍 넘어가도 돼요. 최소 100단어 이상이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주요한 논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여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분에 100단어 이상이라고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170단어, 180단어 돼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교수가 말한 부분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쭉 여러분 스키밍을 하시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되는 토픽이 이 교수의 질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수는요, 과연 여기에서 지난 200년 동안에 어떤 scientific discovery나 혹은 여기서 technological invention이 지난 200년 동안에 가장 greatest invention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토픽은 그거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오른쪽에 윗편을 보게 되면은 이 2 학생이 각각의 논지를 내세웁니다. 폴이라고 하는 학생은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 스페이스 세텔라이트가 여기에서 가장 greatest invention이라고 본다. 그리고 클레어이라고 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medical progress라고 하는 것이 가장 greatest invention이라고 본다. 자, 근데요, 각각의 여기에서 논지를 말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케이?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글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점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할게요. 하지만 얘네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greatest invention에 대해서 멘션을 해주셔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득한 내용의 에세이를 쭉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과연 이들은 어떠한 점을 최고로 치는가? 과연 어떤 답변에게 최고 점수를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들이 오피셜하게 공지를 한 루브릭을 살펴보면요. 1부터 5까지의 스케일 중에서 5라고 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평가 기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탑픽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어떤 탁월한 월드 유세지를 발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의 왜곡을 초래하는 그런 어떤 그래머 이슈가 없어야 된다. 이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길게 써야 됐던 기존의 어떤 독립형 에세이에서는 스트럭처에 관련된 구조에 관련된 이슈들을 되게 봤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여기서 빠졌다라고 하는 점. 왜냐하면 기존의 300단에서 100단으로 줄어들면서 구조는 여기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과연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인가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제가 이들이 여기에서 사이트에다가 공지를 한 여기에서 공식 답변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5점짜리 과연 만점짜리 답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답변은 ETS가 공식적으로 사이트에 올려놓은 답변입니다. 아까 1에서부터 5까지의 스케일 중에서 가장 높은 스케일을 차지하고 있는 답변인데 먼저 단어가 173단어예요. 100단어 이상을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제가 좀 많이 쓰라는 어떤 그런 서제션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하게 여기에다가 기술을 하면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 답변을 보더라도 백신이나 엔타이바이오틱스가 가장 greatest invention이다라고 밝히고 나서 자기 생각을 쭉 썼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답변 속에 아까 말했던 두 학생들의 논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또 하나요. 이 답변에서 마이너적인 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5점짜리 스케일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그러한 이슈가 발생을 해도요. 실제로 메시지의 전달을 좀 여기서 왜곡하거나 어떤 변질하는 그러한 이슈, 큰 이슈가 아니면 충분하게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 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5점짜리 답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있는 답변 한번 보면 요거는 4점짜리 답변입니다. 물론 전에 있었던 답변보다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스펠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5점이 아니라 4점을 맞췄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학생이 여기에서 말해준 거는 나는 여기에서 라이트버브가 가장 greatest invention 같다. 근데 이 내용, 특히나 빨간색 내용을 보시면요. 라이트버브가 왜 greatest invention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기보다는 기존의 양초, 캔들하고의 차이점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에서 이 교수가 물어봤던 토픽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점수가 4점이라는 스케일을 맞은 거지 여러 가지 발생했던 스펠 이슈나 그래머 이슈 때문에 이 점수가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5점이 안 나온 이유는 충분하게 설득하는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한테 단어 수를 좀 많이 쓰면 좋다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109단어예요. 100단어를 넘긴 했지만 양이 적어지면 물리적으로 여기에서 쓰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본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동안에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의 내용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토플 시험 준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비하면 정말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까? 리딩과 리스닝이라고 한 영역을 따로따로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문에서 모르는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사전만 찾아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덮어버리게 되는데 이 다루는 소재가 리딩에서 다룬 이야기가 리스닝에서 들려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서 단어를 모르겠으면은 찾아봐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들어보고 여러분의 말도 한번 뱉어보고 이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나오는 소재라고 하는 거를 동일하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영역을 구분짓지 말고 리딩과 리스닝 함께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할게요. 두 영역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스피킹은 말로 그것을 전달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라이팅은 여러분들이 글로써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정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도 답변도 해보시고 그리고 글도 한번 써보시는데 이 두 개의 기준을 따로따로 잡지 말고 한 개의 기준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해보고 써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역을 따로따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은 좀 여러분들의 2분의 1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과도 배가가 될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장에 보게 되면은 마켓에 머티리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정말 여기에서 어떤 사교육기관의 머티리얼도 보면 좋겠지만은 ETS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프리 자료를 주고 있는 그런 자료도 여러분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토플 시험의 변화가 크게 여러분들한테 7월에 올 거지만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험이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험이 좀 더 라이트해지고 가벼워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가 더 그거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가벼워지면서 여러분의 점수가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면요. 변화가 오기 전에 좀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분명하게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시험을 치더라도 어쨌든 큰 내용상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때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죠. 토플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도요. 파고다는 여기에 새로 개정되는 토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그 내용을 좀 여기 잘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도 그런 어떤 개정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좀 업데이트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를 파고다 사이트를 주시하면 될 것 같고요. 변경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리고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나든 간에 파고다 그리고 밥터플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현실화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비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